이런 뉴스 이제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. 네, 저도 뭐 그러고 싶은데 해도 너무해요 진짜.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그렇습니다. 그 청취자분께 어떤 뉴스인지 말씀을 좀 드리면, 이 검찰이 삼성에 이어서 현대자동차도 그 다스 소송비를 지원한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다. 네,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. 이 서울중앙지검 첨단 수사 1부는 현대차가 2009년에 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하는 형식으로 100만 달러,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약 10억 원 가량의 돈을 그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건넨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는데요. 삼성이 다스의 소송 비용 약 40여억 원을 그 미국 대형 로펌 에이킨 건프에 송금을 했었잖아요. 근데 이것과 같은 방식으로 현대차도 지급을 했다라는 겁니다. 검찰은 이 돈 역시 지금 뇌물로 의심하고 있다고 하고요. 현대차는 이명박 전 대통령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인데,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실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다스가 바로 현대차에 납품하는 하청업체잖아요. 이 다스는 2004년에 연매출이 2,200억대였는데 2004년에 네, 2004년에 연매출이 2,200억. 2,200억. 그때도 네. 많이 올라간 거예요. 그때도 많이 올라갔죠. 2002년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요. 그렇죠. 2002년 서울시장이 되잖아요. 네, 이 2004년에 연매출이 2,200억대였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인 2004년에 이 도시계획 규정까지 바꿔가면서 이 양재동 현대차 사옥을 중축을 하도록 이 허가한 바 있던 그때입니다. 근데 그때 이후로 2,200억까지 매출이 좀 늘었다가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직후인 2013년에는 1조 원을 넘었죠. 매출이. 네, 엄청난 큰 기업으로 급성장을 한 건데요. 네, 그렇습니다. 나라를 서울시장을 나라를 대통령을 자기 개인의 부로 축적하고 진짜 그 푼돈 이 재벌들 보기에는 푼돈인데 그걸 하려고 재벌들이 얼마나 이 정치인들 행정가를 우습게 봤겠어요. 그렇죠. 이 사실 뭐 이명박 전 대통령도 상당한 부자잖아요. 근데 이게 소송 비용 소송 비용 그 10억 원 이렇게 40억 원. 그냥 물론 어디 서민들한테 굉장히 큰 돈입니다만. 40억도 10억. 어디 갖고 이시영 아들 둘이 그냥 살아도 부자 아니에요. 그렇죠. 아니 부자지간이니까. 네. 아버지 이명박 아들 이시영 부자지간으로 그냥 좀 어디가 살았으면 좋겠어요. 이렇게 국민들 신경 안 쓰게. 네. 그 부자가 그 부자는 아니름. 네, 아닌. 네, 그렇군요. 네. 당황해서 말이 꼬이네요. 이것도 있는데 그 아울러 서울 동부지검 다스 수사팀이 그 이명박 전 대통령 일가가 그 기존에 알려진 비자금 120억 외에 이 100억 원대의 비자금을 추가 조성한 사실도 새로 밝혀냈다. 네,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. 이 다스의 임직원들이 검찰에 소환되면서 이런 사실들을 줄줄이 털어놨다고 하는데요. 다만 이 기존에 알려졌던 비자금 120억 이거를 정호영 전 특검이 격리 직원의 개인 횡령으로 몰고 검찰에 이걸 수사를 입첩하지 않았었잖아요.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한 것 같다. 네, 이런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. 기소하지 않는다? 네. 왜요? 이유는 뭐가 뭐 딱히 드러난 건 없는데 네, 이 부분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하네요. 이 왜요? 공소시효가 내일 모레라고 해요. 이틀밖에 안 남은 건데 이틀 안에 빨리 기소를 해야. 아니죠. 100억 추가된 것도 2007년 그 무렵인가요? 그 이후 무렵인가요? 그 이후는 공소시효가 5년 더 남았는데. 네, 그 무렵인 것으로. 그 무렵인 것으로. 언론 보도에 나와 있습니다. 기소하지 않겠다. 네, 그러니까 기소하지 않겠다는 부분은 이 비자금 120억 원을 검찰에 넘기지 않은 부분. 네, 이 부분인 걸로. 그러면은 그 배임 횡령도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? 아니면 검찰에 알리지 않은 정호영 특검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? 정호영 특검을 기소하지 않겠다는 겁니다. 이 검찰에 알리지 않은 그 혐의를 기소하지 않겠다는 거죠. 그 내용은 기소하지 않겠다. 네네. 이미 자료는 갔는데 꼭 집어서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는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굳이 그걸 범죄 행위로 볼 수는 없다. 근데 사실 그것도 좀 의아한 거죠. 의아한데 어쨌든 뭐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다라고 비판하게 되면 할 얘기 없죠. 네, 그렇습니다. 너무 깊이 들어간 건가요? 우리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데 그냥 이렇게 통 짚고 넘어가면. 그렇죠. 뭐 추가로 뒤에서 또 얘기를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서. 그 해요? 알겠습니다. 자. 또 뭐가 있죠?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채용비리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. 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의혹에도 연루되어 있는 권성동 의원인데요. 이 권성동 의원실의 전 비서관 김아무개 씨는 지난 2013년에
이 광해관리공단이라고 있더라고요. 예. 이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 피해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기관인데요. 예. 이 광해관리공단에 채용이 됐었다고 합니다. 그런데 이 과정에서 관련 규정 위반 및 인적성 점수 조작 등이 있었다는 것이 이 산업통상자원부 측 설명이라고 하는데요. 의혹은 크게 두 가지인데 이 광해관리공단이 2013년에 그 김 전 비서관을 뽑을 때 이 공단 기획조정실장 면접만 보고 특별 채용했다라고 해요. 그게 일단 하나인 거고 예. 두 번째는 2016년에 이 사람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었거든요. 이 전환 과정에서 그 정규직 전환을 위해서 그 채용 공고를 따로 냈는데 예. 이 모집 공고에 완전히 이 김 전 비서관을 위한 맞춤형 채용 공고, 네. 이를테면 이제 국회 경력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김 전 비서관의 전공 출신만 뽑겠다고 공고를 한다거나,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고, 그리고 그 인적성 시험 점수도 조작했을 가능성이 있다. 네, 이렇게 두 가지 큰 갈래로 나눠져 있습니다.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네, 그거를 수사 외압을 받았다라고 그 폭로한 네. 안지현 검사인가요? 폭로한 사람은 안미연 검사입니다. 안미연 검사. 그분을 어떻게 고발하는 이런 뻔뻔함이 있을 수 있을까?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보니까 정치인들 계속 못 믿고 그러는 거거든요. 근데 좀 의아했던 거는 이 안미연 검사를 고소를 했을 때 예. 허위사실 유포나 아니면 명예훼손 이게 아니라 예. 통신비밀보호법으로 알고 걸었다고 있는 하더라고요. 비밀을 그 얘기했다. 그럼 내부 고발자가 알고 있는 건 비밀 얘기해줘, 모르는 비밀을 얘기합니까? 그렇죠. 내부 고발자는 당연히 그럼요. 내부에서 알고 있는 비밀을 얘기하는 앞으로 건데. 이제 이 권성동 법사위원장 논리대로 하게 되면 네. 내부 고발자들은 아무것도 알리면 안 돼요. 다 통신비밀법으로 걸어버려야 돼. 그렇죠. 그러니까 그 그게 무슨 폭로한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. 이 폭로한 내용이 거짓말이다 이걸 건 게 아니라 예. 왜 폭로했냐라고. 그러니까 네가 알고 있는 볼 수도 있는 정보로 거죠. 내부 고발자가 왜 나와요? 네, 내부에 그렇습니다. 팍팍 섞고 적폐를 어떻게 청산해 그럼? 그렇죠. 그 뭐 내부 고발자가 있어야 예. 되고 또 아니, 내부 우리 고발자는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. 정상 기자가 네. 권성동 위원장이라고 하고 내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해 보세요. 아니 아니요. 그럼 내부 고발자면 고발자 다 무서워요. 알고 있는 사실을 하는데 그거 고발하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? 제가 그럼 그걸 모르고 있는 걸 얘기합니까? 네. 아니 제가 그거를 권성동 법사위원장 당장 이거 그 뭐 사회복 내려놓으세요. 뭐 저라면 내려놓을 것 같습니다. 일단 법사위원장이니까. 지금 이상하게 웃겨요? 네. 네, 저요? 네. 아니 권성동 법사위원장으로 분해갖고 해보라니까. 저 그 지금 이상하게 마음이 잘 안 웃깁니까? 될 것 같아요. 다 잘 안 돼요? 네, 아 뻔뻔하지 않아. 네, 굉장히 당황스러운 대화가 오갔네요. 롤 플레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도 아침부터. 네, 그렇군요. 월요일 아침인데 기분 좋게. 네, 받아들이지 못해서 다시 죄송합니다만. 다시 한번 해보세요. 권성동 위원장. 못하니까요. 연극과 안 나왔어요? 네, 아 그렇구나. 전혀 그쪽이랑은 연관이 없습니다. 무슨 과 나왔어요? 저는 역사 공부했습니다. 아 역사적으로 생기셨어 역시. 아 그래요? 역사적으로 생긴 거는 어떻게 생긴 거죠? 뉴스를 역사하심이. 아, 다음 네. 뉴스. 라디오에 좋은, 사역을 좋은 하겠습니다. 소식이네요. 네, 예? 그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의 대화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. 밝혔습니다. 이 대화 북-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다. 네, 북미 대화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것이죠. 이 틸러슨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17일 그 미국 CBS 방송에 그 60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. 예.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 외교 수장으로서 내 역할은 우리가 채널을 열어놓고 있다는 사실을 북한이 알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 현 시점에서 그들 그러니까 북한에게 할 말이 없어서 내가 많은 메시지를 보내진 않지만 그들이 대화할 준비가 됐다고 알려오는지는 유심히 듣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. 다만 이제 틸러슨 장관은 우리는 그들에게 대화 필요성을 납득시키기 위해 그 당근책이 아닌 커다란 몽둥이를 사용하고 있다. 그러니까 미국과 동맹국들의 강력한 대북 제재 압박이 북한에 통하고 있다라고는 말했는데요. 예. 이거 뭐 종합해 보면은 뭐 대북 압박 기조는 이어가지만 이 대화가 가능하니 북한에서 신호를 보내라 이런 뜻으로 네, 읽힙니다. 그 신호가 어떤 신호인지는 네, 조금 더 두고 봐야겠지만요. 예. 틸러슨 장관은 지난 12일에도 그 북미 대화의 시기는 북한에 달렸다 이렇게 아하. 말하기도 했었고요. 그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그 평창 메인 프레스센터를 찾아서 그 내외신 기자들에게 이 정상회담에 대한 많은 기대를 하지만 마음이 급한 것 같다. 네, 이렇게 말하면서요. 지금 이뤄지고 있는 남북 대화가 미국과 북한의 비핵화 대화가 함께 이뤄지길 기다리고 있다. 아하. 네. 그러니까 북미 간에 먼저 대화가 좀 조성이 돼야. 예, 그럼 남북이 단독으로 정상회담을 가든다든지 하는 네. 과속 행보는 하지 않겠다. 그렇죠. 그리고 한미
간의 그 한미 공조, 네네. 한미 동맹 관계를 해치면서 혹은 오해를 사면서 갈 생각은 없다. 네, 그런 이런 뜻으로 뜻으로 보이고 있습니다. 예. 아무래도 미국과 북한의 대화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성과가 한계가 좀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요. 그렇죠. 결국 종국적으로 남북 정상회담, 북미 회담 목적이 네. 북한의 핵을 폐기하자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핵을 폐기하고 뭐 남북과 뭐 평화 체제로 이렇게 돌아가면 그렇죠. 돌입을 하면 뭐 처음에는 더 이상 실험하지 않겠다. 네. 그렇지만 뭐 2단계, 3단계 갖고 종국적으로는 결국 핵 폐기 아니에요. 그렇죠. 이제 핵 폐기로 이제 나아가는 길이 그렇죠. 그게 방법인데 네, 어쨌건 그 문재인 대통령은 좀 이렇게 북미 간 대화와 함께 남북 대화가 이렇게 같이 병행돼야 된다. 예. 좀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.